자, 그 다음 이제 지방자치와 주민에서 시험에 나올 것만 좀 봅시다. 나머지는 크게 의미 없고, 310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0페이지. 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이렇게 있고, 네모로 칠까요? 이렇게 국가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방정부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정부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방정부가 있고, 여기에 뭐 어떤 문제, 주민의 참여 문제하고 여기에 분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 우리가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단체자치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뭐다? 분권 문제라고 그랬죠. 이건 주민자치에서 주로 이야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래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단체자치적 요소가 목적에 주로 있었다면 이번에 목적은 주민자치적 요소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뭐 하겠다는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좀 봐둬야 될 게, 먼저 거기 주민 참여 유형에서 거기 8단계 있죠. 아른스타인의 8단계. 이건 암기 문제였으면 암기. 그렇죠. 1단계부터 조작부터 교정, 정보적 쪽에 있죠.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가끔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하면 참여가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오늘 1페이지 한번 볼까요? 1페이지 보면 주민 발의 즉 조례 제정 개표 청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제정됐어요. 그 다음 주민 감사, 주민 투표, 주민 소송, 주민 참여 예산, 주민 소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은 무슨 법이야?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은 우리가 어디에서 재정에서 재무행정에서 좀 봤으니까 거기는 중점을 안 둘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민 감사, 주민 투표, 주민 발의, 주민 감사, 주민 투표, 주민 소송, 주민 참여 예산, 주민 소환, 이걸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좋겠죠. 외워두시면 좋겠고. 자, 우리는 그냥 그건 순서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두고 주민 투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투표. 자, 주민투표란에서 311페이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투표로서 직접 결정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우리 자, 거기 있는 것처럼 2번 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무엇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투표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보니까 양가로 4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4년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나온 이야기들은 거의 다 주민 투표니까 주민의 조건이 중요하겠죠. 주민. 뭐 어떤 사람이 그럼 투표하고 소환하고 이런 게 다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주민은 일단 18세 이상.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예외가 하나 있어. 주민 소환에서는 몇 세냐면 19세. 자, 나머지는 다 18세입니다. 주민 소환, 자, 다시요. 주민 감사 몇 세? 18세. 주민 소송? 18세. 그쵸? 조례 청구나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거 18세. 근데 주민 소환만 19세. 사실은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주민 소환법만 아직 개정이 안 됐어. 다른 법들은 다 개정됐는데. 그다음 거기 재외국민, 뭐 국내 거소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주민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일단 외국인도 가능해. 외국인도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자,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가능한데 특정 조건이 있어. 3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되고, 그렇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그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은 뭐가 있다? 요건이 있다. 이러면 되겠죠? 요건이 있는데 외국인도 그 요건을 충족하면 18세 이상이면 뭐 할 수 있어?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주민소환도 다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당연히 주민소환에서는 이 외국인도 19세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민투표 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투표권자 받고 투표 대상에 보니까 먼저 주민에게 뭐 하는 거,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다시 뭐더라고요?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민에게. 자, 그래서 자, 먼저 이 청구 대상은 뭐냐? 청구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쵸?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그다음 중대한 영향. 그럴 때 누가 한다고 돼 있어? 권자는 뭘로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합니다. 지자체장이 뭡니까? 원고 적격. 원고는 누가 한다고? 지방자치단체 장.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봐봐. 청구 대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시험이 많이 나오겠죠. 예외적인 부분. 이것만 좀 알아줘. 대상하고 아닌 건 뭐가 있습니까? 거기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이나 재판 중인 사항은 하면 안 되겠죠. 주민투표에서 정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 모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처리, 예산 편성이나 의결 및 집행, 회계 계약 및 재산관 이런 걸 마음대로 해버리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주민 투표로 하면 안 되죠. 의회의 고유 권한이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장이나. 그 다음 세 번째도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쌤 생각을 해봐. 쌤, 이 주민들은 이런 세금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어? 이런 거 내고 싶겠어?
그럼 당연히 주민투표 이거 없앱시다 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돼 있고,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무원의 인사 정원 이런 것도 보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법률의 주민 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공 설치할 때, 공공시설 설치. 왜 그러냐면 우리 쓰레기 처리장 설치한다 그러면 주민들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당장 반대하겠죠. 그래서 님비 현상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했던 걸 조금만 보면서 같이 볼까요? 실제 주민투표가 일어났던 걸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5페이지. 이를테면 행정구조,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이라든가 청주 청원 통합이라든가 오늘 나눠진 수업자료입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 유지라든가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뭘로 했어?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주시 면사무소 이전 관련 같은 경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 정책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서 관계 지방자치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미리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건 꼭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가 중앙에서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선생님 대표적인 게 거기 봐봐. 이제 여기 많이 있지만 5페이지 보면 행자부 장관이라든가 산업자원부 장관이 요청한 거 봐봐. 제일 우측에 청구권자가 산업자원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건 다 어디서 청구한 거야? 중앙행정기관에 청구한 거죠. 그러면 거기 대표적인 게 방사성 폐기물. 자, 봐. 방사성 폐기물. 그러면 이건 시설을 설치한 거죠. 폐기물 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여러 군데에서 이 방사성 폐기물을 너네들이 설치하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나도 할게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가 어디가 제일 많이 찬성하느냐, 그곳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보니까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경북 영덕군 이걸 보니까 뭡니까? 거의 뭐 찬성 반대 쭉 있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누가 하는가? 누가 요청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해서 하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주민투표했던 게 제주도야. 제주도 특별자치도 있었죠. 특히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단일광역자치안 57%, 현행 유지안 43%에서 단일광역자치안에 채택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일까? 그렇죠. 자치단체 안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중앙에서 요구해서 하는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중앙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기 같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구역을 변경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거야.
이럴 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지방에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방에 사는 거. 지방에 사는 거 보니까 지방에서는 거기 실시 요구 봐봐. 그 밑에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는 지방자치장은 다음의 각오하는 하나에 대한 경우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꼭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5항은 필요 없고 어쨌든 물론 예, 미안합니다. 1호하고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3항에 있는 지방자치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는 지가 결정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보다 꼭 실시해야 되는 경우도 아니죠. 그런데 주민이 요구하면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다시 5페이지 한번 보면, 주민이 요구한 경우가 어떤 경우야? 5페이지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서울 시민이 요구한 경우가 한번 있었네. 그쵸? 그 다음, 영주 시민이 요구한 경우도 있었네요. 그쵸? 그 다음, 미탄면 주민 요구했었죠? 그 다음 이제, 지방자치장이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누가 이 청구권자가 있어? 제일 밑에 있는 천안시장. 위에 올라가니까 거창군수. 그 다음 남해군수. 이런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보니까 3의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실시된 거 보면 어떤 경우는 없었어. 지방의회가 요구되는 경우는 없었죠.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거기 쭉 봤고, 그러면 이제 전자서명에서 주민투표를 하시는데 여기하고 연결시켜야 돼. 자, 주민투표 발의를 한번 볼게요. 청구. 주민투표를 청구하려고 할 때, 먼저 누가 할 수 있어? 주민이 할 수 있죠? 일단 주민이 하는 경우하고 누가 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의회가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 다음, 지방자치장이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단체장. 그 다음, 중앙에서 부탁한 경우가 있어, 없어? 중앙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부탁한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은 어떻게? 주민 청구권자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조례로 정했을 때 그 조례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투표.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거기 쌤 6페이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아니다. 그냥 일단 얼마에서 얼마?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아까 천안시장에 한번 하는 주민들이 하는 경우 어디였었죠? 영주 시민은 서울 시민은 몇 분의 몇 이상이었어? 20분의 1 이상이었죠? 만약에 서울 시민의 유권자가 500만이다. 그러면 20분의 1 이상이니까 최소한 얼마나 해야 되겠어? 10만 정도는 해야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만 명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해놓은 걸 가지고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미타면 주민이 만약에 면이니까 3,000명 정도 유권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거기에 5분의 1이 했다는 거죠. 5분의 1 이상에서. 그래서 어떻든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런 거죠. 범위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주민은 투표권자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에만 갖추면 됩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조건만 갖추면 돼요. 그 다음 지방의회는 어떨 때 한다고 그랬어? 지방의회는 거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얼마? 출석위원 3분의 2. 그쵸? 그 다음 자치단체 장이 하려면 뭐가 필요해? 제적위원 과반수에 출석위원 과반수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그쵸? 그 다음 중앙에서는 어떻게 한다?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럴 때 중앙행정기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장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제일 밑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다 합시다.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을 때 이거 효과가 좀 다르니까 봐봐. 투표를 했을 때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몇 분의 1 이상의 투표와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 투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투표권자가 총수의 얼마? 4분의 1 이상. 그러면 아까 천안시가 좋습니다. 서울시가 500만이었다. 서울시가 이제 한 900만 정도 되는데 18세 이하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니까 600만이라고 할까요? 500만이라고 합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이 500만이니까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되겠어? 4분의 1 이상은 투표를 해줘야 돼. 4분의 1. 그렇죠? 그러면 4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약 한 120만 이상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분의 1 투표로 거기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4분의 1이니까 120만 명 투표했으면 최소한 60만 명 이상이 뭐한다? 결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과반수 투표한 경우에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주 시민 한번 볼까요? 영주 시민도 그렇고 거창 군수는 원안 이전 찬성, 거창 내 이전 찬성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어봤죠. 거창은 거창 군수구나. 미안해. 미탄면 주민들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걸로 물어봤죠. 또는 거창 군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모두 개표.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3분의 1을 할 때는 3분의 1을 안 넘으면 뭣도 하지 마. 개표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 근데 이제는 개표는 해요. 그렇죠? 3분의 1을 안 넘었어도, 그러니까 지금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안 넘었어도 120만 해야 되는데 100만 명만 투표한 거야. 그것도 뭐한다? 개표를, 거기 같이, 투표 결과를 모두 개표하도록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만약에 4분의 1 미달하면 주민투표 결과는 확정될 수 있겠어, 없겠어? 확정이 안 되게 개표를 할 건지만, 그쵸? 그 다음, 만약에 동수가 돼버렸어. 자, 세상에
120만 했는데 60만이야. 찬반이. 그러면 뭘로 한 걸로 본다? 확정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는 지방자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 5항 보면 지방자치장 및 지방의원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는데 중앙에서 한 건 이런 확정 결과 요건이 필요하겠어, 안 필요해?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보면, 거기 방사선 폐기물 봐봐. 방사선 폐기물. 이건 4분의 1 이상 의미가 있어, 없어? 어느 지역이 제일 찬성이 많은지 그거에서 해준다고 그러는 거죠. 그쵸? 그러면 4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많은지를 하는 거지,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문제 안 따졌죠. 뭘 확정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를. 그쵸? 여러분 알다시피 영덕이 높긴 했는데 결국은 경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경주 방사선 폐기물 폐기장 있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은 이 확정 결과하고 전혀 뭐가 된다? 상관이 없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315페이지 보니까, 자, 지방정책과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비교해서, 자, 결과 확정 보니까, 주민투표 고온자 4분의 1 이상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일 때, 여기는 결과가 확정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국가정책에서는 이런 요건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말이야, 쌤팜. 자, 거창군수가, 쌤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밑에, 천안시장 한번 볼까요? 천안시장. 거기는 찬반이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위에 거창군수 한번 봅시다, 거창군수. 자, 거창군수가, 거창구치소 있죠? 교도소를 이전할 거냐 말 거냐 하니까 이전하자. 이게 64.8% 나왔어. 그런데 분명히 그 위에 봅시다. 미안해. 위에 밑화면 주민 보니까 5분의 1이 발의 청구를 했단 말이야. 19%에 이르는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투표율이 얼마야? 투표율이 61.7%니까 당연히 과반수는 넘었죠. 4분의 1은 넘었죠. 25%만 돼도 되는데 거기 보니까 61.7%나 했잖아. 근데 찬성이 몇 %야? 97.35죠. 반대가 2.24밖에 하니까 이건 확정된단 말이야. 그럼 밑화면 주민이 이렇게 확정했기 때문에 거기 면장은 그대로 시행해야 되겠죠. 제일 아슬아슬했던 게가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 범위 봐봐요. 서울시 무상급식에는 2가지. 이를테면 단계적으로 실시할 거냐, 전면적으로 실시할 거냐. 그런데 어떻게 됐어? 25.7%였죠. 투표율이. 그때 3분의 1 미만 투표로 뭐가 된 거야? 미개표가 돼버린 거야. 지금같이 4분의 1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완전히 열어봤겠죠? 열어본 것 뿐만 아니라 확정됐겠죠, 뭔가? 근데 확정이 안 되고 여기는 아예 개표가 그때 당시에는 3분의 1 넘지 않으면 개표조차 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과도 안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된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민투표는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일단 주민투표가 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주민이라는 건 18세 이상이고
외국인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특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 했고 출입국관리법에 딱 또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청구를 어떤 거 청구하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든가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뭐 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의 패치 분합 같은 거 하거나 또는 주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방패장 같은 주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주로 누가 한다 그랬어? 일단 원고는 지방자치장이 합니다. 원고적 경우는 좀 소송이 아니니까 이상하다. 청구권자라고 합시다. 청구권자 미안해요. 청구권자는 누가 합니까? 누가 청구한다? 지방자치단체 장. 그러면 장이 어떨 경우에 청구하냐면 자 1번은 주민이 어떻게 주민이 20분의 1 이상이고 5분의 1 이하로 청구해 주라고 요청이 있을 경우 두 번째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이 뭡니까? 청구해 주라고 요구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자기가 자치단체 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여기는 여기이고 여기는 과반수 출석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하 되고 여기는 자 과반수 출석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해줘야 뭐 할 수 있어? 청구를 발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역시 중앙에서 요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청구를 발의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뚜렷하게 얼마 지방의회 그런 거 없지만 지방의회 의견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런데 청구 대상이 뭐냐 이런 게 있었지만 청구하지 못하는 게 있었죠. 어떤 거? 법령이 위반될 때. 그렇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예산과 관련된 거 일단 재정이나 예산과 관련된 건 못하게 하고 자 기반 시설 같은 거 이거 시설을 설치하는 거 공공시설 기반 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못하게 돼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을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효력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확정되려면 4분의 1 이상이 뭐 해야 되고 투표해야 되고 투표권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과반수가 뭐 하는 거? 찬성하는 거. 그렇죠? 물론 그 보기면 찬반 뭐 유지할 거냐 유지하지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전부 다. 여기서 네.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투표. 주민투표. 좋습니다. 그럼 주민투표에 대해서만 한번 나중에 정리 다 해볼 거니까 주민투표에 대해서만 보고 나서 자 주민투표 먼저 좀 보겠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갖는 권리로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서 주민투표를 발의합니까? 청구합니까? 청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를 좀 보면 자, 주민투표가 어디 있죠? 17 볼까요? 지방자치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6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는 199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돼서 도입된 후에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2004년입니다. 2004년. 2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몇 분의 몇 이상의 투표와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어? 4분의 1이라고 그랬죠. 28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주민투표제도에서 지방자치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자신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래. 거기도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 누가? 주민이, 지방의회가, 자신이. 그쵸? 물론 자신이 하더라도 의회에서 과반수, 제적의원 과반수 수석에 추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29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29번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30번은 주민투표는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화에 위반자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재가 하진 않죠. 주민투표 안 했다고 그래서. 근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프랑스 이런 데는 벌금 묻습니다. 벌금. 투표 안 하면. 자, 30일은 알아둘 필요 없습니다. 항의적 주민투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한 투표이다. 이거 유일하게 지금까지 딱 한 문제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시되 항의적이라고 할 때는 지방의회에서 결정이 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뭐 한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구치소 같은 거 안 옮겼어, 지방의회에서.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 우리? 회에서 하는 걸 항의적 주민투표라고 그래. 근데 그건 의미 없습니다, 선생님. 33번은 뭐가 틀렸어요? 맞고, 그쵸? 34번은 대의제 보완하려고 하는 거지 직접민주제 하려고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다 주민투표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보완하기 위해서. 35는 우리나라 주민투표에서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맞고. 36. 우리나라 주민투표에서 외국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자가 될 수 있다. 맞고. 37. 우리나라 주민투표에서 지방자치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이를 변경. 맞죠? 쉽게 말해서 아까 할 수 없는 사항 중에서 쉽게 말해서 아까 어떻다? 우리가 구치소 옮기는 부분을 이미 투표를 한번 했어. 그래서 옮기기로 했는데 안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 또 이걸 2년 안에 또 하자고 그러면 맨날 이거 하다 말겠죠. 그래서 2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자 38번은 우리나라 주민투표에서 법령 위반거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붙일 수 없죠. 맞습니다. 지방자치 계약이나 재산관리 이것도 역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산이나 재정에 관계된 거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39번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주민투표 있었죠? 없다고 그랬고. 40번은 뭐 틀렸어요?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41번은 주민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 없어? 지방의회 청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것은 뭐 중앙에서 한 것은 포함 안 하고 해도 지방자치법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4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모두 개표죠. 4분의 1 미달이 돼도 개표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도를 없애버렸어. 원래는 42번 같은 조문이 있었는데 없애버리니까 일단 뭐하면 주민투표 모두 개표를 해야 됩니다. 43번은 이거 아니고 51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한 형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다 주민투표는 뭘로 돼 있어요? 쌤이 아까 예시 보니까 찬성이나 반대 또는 구치소를 이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자, 다음 거의 다 했습니다. 이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시험에 나왔어요.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대강 어떤 내용 주민투표에 나와도 대강 알겠죠. 여기서는 알아야 될 게 지워버렸습니다. 주민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아까 청구할 대상하고 청구 못하는 것 특히 청구가 되지 않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청구 발의를 하려고 할 때 당연히 뭘 어떻게 주민은 이거 지방의회는 이거 자치단체장은 이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중앙에서 하고 싶으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 효과를 발휘하려면 4분의 1이 투표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과반수가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과반수상이 결정을 해줘야 되고 단 이런 확정 요건은 중앙에서 요구한 거에는 꼭 지키는 것은 아니다. 또는 확정 요건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부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맨날 그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그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머지 주민 조례 제정 개폐 그다음 주민 소환 그다음 주민 감사와 소송 보겠습니다.